청취자님, 만약에 바다에 처음 들어가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가 물에 빠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안전장비 때문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절대 안 믿으실 겁니다. 직관에 완전히 어긋나는 얘기니까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던지는 아주 역설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님들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역설을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서 낱낱이 풀어볼 텐데요. 제 앞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짐 싸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아주 완벽한 해변 사진 2장이 놓여 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있는데 와,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고요. 그 위로 하얗게 부서지는 되게 잔잔한 파도, 그리고 저 멀리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방파제 끝에 서 있는 빨간 등대까지. 그리고 사진 우측을 딱 보면 롱비치 패밀리 호텔이라는 팻말이 엄청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앞 건물 옥상엔 태양열 패널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고요. 진짜 평화롭죠. 누구나 그 사진을 보면 당장 겉옷 벗어던지고 저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고 싶어질 겁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완벽한 휴양지의 모습 그 자체니까요. 네,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도 눈이 부실 정도로 평화로운데 그런데 말이죠. 이 평화로운 엽서 같은 사진들과 함께 오늘 저희가 분석할 2번째 자료의 정체를 보고 저는 진짜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제목이 무려 초보자 중심 파도 구간 안전 매뉴얼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무슨 특수부대 훈련 지침서 같죠? 제 말이요. 아니 이렇게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에 무슨 특수부대 생존 지침서 같이 엄청 엄격한 수칙들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의 이 심층 탐구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겉보기엔 한없이 정적이고 평화로운 이 해변, 이면에 사실은 얼마나 거대하고 역동적인 물리법칙들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상식들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인지 오류 중 하나가 정지된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거대한 자연 시스템을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진만 보고요. 네, 그렇죠. 이 매뉴얼이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바다를 단순한 예쁜 풍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안전은 결코 환경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에 없다. 그럼 바다 그 자체는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보통 우리는 막 파도가 거칠면 위험하고 오늘 저희가 본 사진처럼 잔잔하면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기예보 보고 그날 바다 상태가 내 안전을 결정한다고 믿는 게 완전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의존적인 태도가 큰 사고를 유발하거든요. 매뉴얼은 안전의 주체를 바다에서 나의 훈련 상태를 완전히 옮겨놓고 있어요. 나의 훈련 상태로요? 네. 똑같은 크기의 파도라도 훈련된 사람에게는 자신의 최적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엄청 훌륭한 연습장이 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된 초보자에게는 물리적 타격을 입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거든요. 듣고 보니까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스노보드 최상급자 코스랑 되게 비슷한 원리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눈 덮인 깎아지른 산이라는 환경 자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하지만 프로 선수에게 그 경사는 중력을 이용해서 막 멋진 점프를 만들어내는 그냥 놀이터란 말이죠. 반면에 저 같은 생초보가 그 코스에 서면 이건 그냥 뼈가 부러지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요. 결국 바다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나를 지킨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체스 게임에 비유해 볼 수도 있어요. 체스요? 네. 일반적인 스포츠가 단단하고 평평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이라면 바다라는 이 공간은 10분에 한 번씩 체스판 자체가 이리저리 확 기울어지는 곳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10분마다 판이 엎어진다고요? 그렇죠. 오전 10시에 청취자님이 아주 안전하게 놀았던 그 잔잔한 해변이 오후 2시가 되면 바람 방향이 바뀌고 조류가 뒤집히면서 완전히 다른 물리적 공간으로 변모하거든요. 들어갈 때의 바다와 나올 때의 바다가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점. 이 엄청난 불확실성이 바다의 기본값입니다. 10분마다 기울어지는 체스판이라 이거 진짜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다면 바다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변하는 공간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 위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좀 더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이 바다의 힘에 대해 굉장히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파도를 절대 단순한 출렁이는 물결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파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꽉 머금고 이동하는 거대한 물의 질량이거든요. 질량. 네. 바닷물 1세제곱미터의 무게가 무려 1톤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1톤이요? 물 1세제곱미터가요? 네, 엄청나죠. 그 1톤의 무게가 시속 10km 이상으로 맹렬하게 움직여서 사람을 덮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소형 자동차가 물속에서 나를 향해 쾅 하고 돌진하는 것과 똑같은 충격입니다. 와, 1톤짜리 물덩어리라니. 가끔 해변에서 보면 무릎 깊이에 되게 얕은 물인데도 사람들이 막 중심 잃고 픽픽 휩쓸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에너지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다음 위협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장 역설적인 현상 말이죠. 아, 그 안전장비가 흉기가 된다는 거요? 네. 초보자가 다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파도 자체의 충격이 아니라 파도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한 보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제가 이 매뉴얼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이거든요. 사실 보드는 물에 안 빠지게 나를 동동 띄워주는 제일 든든한 아군이잖아요. 그런데 초보자 사고 1순위가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보드에 내가 맞거나 내 보드가 타인과 충돌하는 경우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생명줄이 어떻게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하는 건지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뭔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도구의 역설을 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서핑보드나 패들보드는 부력이 엄청나게 큰 아주 단단하고 거대한 물체잖아요. 보통 우리는 보드와 내 몸을 리쉬라는 끈으로 딱 연결해두죠. 잃어버리지 않게. 그쵸. 발목에 묶는 그 줄이요. 보드가 아주 거대한 진자, 즉 펜듈럼처럼 휙 스윙을 하면 날아오게 됩니다. 헉, 그러니까 끈으로 연결된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가 파도의 힘을 가득 받아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약간 거대한 채찍 끝에 매달린 돌멩이처럼 작동한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채찍 끝에 돌멩이. 그래서 매뉴얼에서는 보드를 단순한 안전장비로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면 나와 타인을 해치는 흉기로 취급해야 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물에 빠지는 것 그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시지만 실제로 바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방비 상태로 내 얼굴이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2에서 3m짜리 딱딱한 도구와의 물리적 충돌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아까 저희가 같이 봤던 롱비치 패밀리 호텔 앞에 그 한없이 평화로운 바다가 갑자기 막 지뢰밭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청취자님들도 아마 지금 저랑 똑같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뉴얼의 의도는 물리학을 존중하라는 뜻이지 겁을 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는 무슨 악의를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니까요. 네, 그저 중력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묵묵히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막연한 공포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죠. 공포가 아니라 물리학에 대한 존중. 표현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와 변덕스러운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매뉴얼은 물리적으로 바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딱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제 얕은 상식을 완전히 깨부순 흥미로운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파도는 무조건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라. 영어로 펀치스로 하라는 항목입니다. 솔직히 파도가 내 눈앞에 엄청 크게 밀려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살짝 돌리거나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매뉴얼엔 무조건 정면으로 맞서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본능. 그 본능이 바로 바다에서 우리를 홀라당 뒤집어버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요? 네. 이 역시 물리학으로 접근하면 아주 명쾌해지는데요. 보드의 형태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보드는 길쭉한 타원형이죠. 네, 길다랗죠. 만약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보드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드의 가장 넓은 면적, 즉 측면 전체가 파도의 거대한 에너지를 한 번에 빵 하고 받게 됩니다. 파도가 밀어붙이는 그 1톤의 에너지를 그 넓은 면적이 막아내려다가 전부 다 받아내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드의 그 넓은 옆면이 거대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보드랑 그 위에 있는 사람을 통째로 허공에 휙 뒤집어 버립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롤오버 현상이라고 하죠. 롤오버요? 네. 그럼 반대로 파도를 향해 보드의 제일 뾰족한 앞부분, 노즈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정면으로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뾰족한 앞부분이 물살을 가르고 들어가니까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면적이 최소화되겠네요. 마치 뾰족한 바늘로 팽팽한 물풍선을 찌르는 것처럼요. 내 안의 회피 본능에 완벽히 역행해서 가장 좁은 면적으로 파도의 에너지를 날카롭게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역동적인 힘을 상대로 균형을 유지하는 유일한 물리적 해결책입니다. 우와, 본능을 거스르는 게 생존의 열쇠라니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에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어쩌면 오늘 대화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오, 안전낙스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안전낙수, 즉 넘어지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걸음마를 막 뗄 때부터 자전거 타기 이런 거 배울 때 평생 안 넘어지는 법에만 집착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 매뉴얼은 넘어지지 않는 기술보다 훨씬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넘어지는 걸 아예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저는 이 대목이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선 일종의 철학적 통찰이라고 봅니다. 1톤짜리 파도가 시시각각 움직이는 바다에서 인간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겠다고 뻣뻣하게 버티는 것은 그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의 심각한 오만이거든요. 오만이요? 네. 넘어지는 것은 스포츠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바다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드 위에 서서 타는 스포츠인데 보드에서 떨어지는 방법이 왜 더 중요하다는 건지 아직 살짝 헷갈립니다. 상식적으로 보드 위에 찰싹 붙어 있어야 제일 안전한 거 아닐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얕은 수심과 보드 충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얕은 물에서 억지로 안 넘어지려고 바둥바둥 발버둥 치다가 엄청 엉성한 자세로 쾅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얕은 바닥에 머리를 찍거나 발목이 이상하게 꺾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진짜 치명적인 부상은 보드에서 떨어지는 그 사실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관절을 비틀고 버티다가 불규칙하게 완전 무방비 상태로 추락할 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버티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매뉴얼은 안전하게 실패하는 법을 제일 먼저 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떨어질 때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곧게 뻗어서 땅을 짚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넘어질 때 손부터 반사적으로 뻗잖아요. 네. 그런데 수심이 얕은 곳에서 그렇게 하면 손목과 팔꿈치가 내 체중과 낙하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바로 골절로 이어집니다. 대신 몸을 둥글게 웅크려 머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수면의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등이나 등으로 떨어져서 충격을 분산시켜야 하죠. 와, 화려하게 파도를 타는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피할 수 없는 실패의 순간에 내 몸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는 법을 몸에 완전히 새겨 넣는 거네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파도를 도모하는 것. 이게 진짜 바다가 가르쳐주는 생존 시스템이군요.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서핑과 파들보드의 물리적 차이도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핑은 해변 근처에서 파도를 타고 들어오는 반복적인 활동이지만 파들보드는 물 위를 서서 멀리 이동하는 수단이거든요. 보드 모양은 비슷해도 목적이 다르군요. 네. 사람이 패들보드 위에 똑바로 서게 되면 그 사람의 몸 자체가 거대한 돛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치요? 바람을 그대로 막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다에서는 조류뿐만 아니라 바람의 영향이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패들보드를 타고 육지에서 꽤 멀어졌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육지 반대편, 즉 바다 쪽으로 불기 시작하면 서 있는 사람의 몸이 바람을 듬뿍 받아서 끝없이 먼 바다로 쑥쑥 밀려납니다. 헐, 생각만 해도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매뉴얼이 시작 지점을 잘 고르는 것 못지않게 무조건 안전하게 육지로 돌아올 수 있는 복귀 경로 설정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환경의 힘, 도구의 역설, 파도를 뚫는 메커니즘, 넘어지는 법, 그리고 복귀 경로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생존의 역학을 듣고 나니까 강사들이 초보자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강사들은 절대 초보자를 바로 파도에 밀어넣지 않더라고요. 아주 집요할 정도로 얕은 물에서부터 교육을 차근차근 시작하대요. 네, 교육의 본질이 어떻게 멋지게 보드를 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다치게 하는가를 먼저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들이 초보자에게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는 훈련 방식을 눈여겨보셔야 해요. 아,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상황 대응 훈련이군요. 일부러 보드에서 막 떨어지게 만들고 정면으로 파도를 맞게 하고요. 저는 이 훈련 방식을 꼼꼼히 읽으면서 백신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백신이요? 네. 우리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약한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해서 면역력을 먼저 키우잖아요. 바다에서들 이거랑 똑같이 강사의 완벽한 통제 아래 얕고 안전한 물에서 안전한 추락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진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근육이 먼저 탁 반응하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거, 이거 아닐까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백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는 종종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차단하는 것만이 진정한 안전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위험을 피하는 게 최고라고들 하죠, 보통. 하지만 바다처럼 통제 불가능한 자연 환경에서는 애초에 위험을 완벽히 회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안전교육 시스템은 위험으로부터 그냥 도망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의 한가운데로 당당히 들어가 물리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처하는 법이요? 네, 매뉴얼에서 경험 없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며 훈련이 위험을 안전으로 바꾼다고 쐐기를 박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엄격한 금지 행동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겠죠. 객관적인 내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 실력을 넘어서는 큰 파도에 객기 부리며 도전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지쳤는데도 딱 한 번만 더 타자 하면서 피로 상태에서 무리하지 말 것. 네, 그 피로 상태에서의 한 번 더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피로가 단순히 근육의 힘만 빼놓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에너지가 싹 고갈되면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과 상황 판단력, 즉 결정을 내리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급격히 뚝 떨어집니다. 전두엽 기능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분에 한 번씩 체스판이 확확 기울어지는 바다에서 이런 판단력의 저하는 곧바로 아주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됩니다. 단순히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위험한 게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매뉴얼의 이 마지막 핵심 문장이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대화를 쫙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훈련된 판단력이다. 네, 아주 멋진 문장이죠. 내가 지금 바다에 들어가야 할 타이밍인지, 이 거대한 파도를 아까 배운 대로 정면으로 뚫고 지나갈지, 아니면 차라리 몸을 말아서 안전하게 웅크려 넘어질지, 그리고 언제 미련 없이 보드 딱 챙겨서 물 밖으로 나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판단력이야말로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보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최고의 안전장비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다에서의 생존은 자연을 힘으로 이기려는 힘겨루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 한계를 아주 명확히 인지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인 거죠. 안전은 훈련된 판단력이다. 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통해 얻은 이 강력하고 멋진 통찰을 안고 저희가 다시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함께 보았던 그 두 장의 엽서 같은 해변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사장, 저 멀리 묵묵히 서 있는 방파제 위의 등대, 그리고 우측에 가지런히 놓인 롱비치 패밀리 호텔과 산책로. 네, 처음 봤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저 당장 맨발로 뛰어나가고 싶은 예쁜 정물화처럼 보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듣고 난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 잔잔해 보이는 수면 어뢰에는 무려 1톤의 질량이 숨어 있고 바람과 조류에 따라 언제든 무서운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물리적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청취자님들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지된 2D 이미지 이면에 아주 입체적인 역동성을 스스로 읽어내는 것.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대신 객관적인 원리를 통해 현상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 아마 그것이 이번 심층탐구가 남긴 가장 의미 있는 생각의 변화일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바다를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낭만적인 환상보다는 자연의 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꽤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안전이란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훈련된 판단력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은 안 넘어지려고 바둥바둥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취자님, 이 바다의 숭고한 생존 원리를 우리의 일상, 수시로 뒤흔들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시스템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삶이라는 시스템이요?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네요. 혹시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위기와 파도 앞에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환경이나 그저 운이 나를 알아서 지켜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거대한 파도를 맞고 떨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무작정 도망치거나 혹은 절대 안 넘어지려고 억지로 내 관절을 꺾어가면 너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파도 하나 없는 완벽하게 잔잔한 바다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 오늘 하루쯤은 내 삶에서 안전하게 실패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며 다시 일어나 보디에 오르는 나만의 훈련법이 무엇일지 스스로의 생존 매뉴얼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패를 긍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 아주 멋진 마무리네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번에도 겉보기엔 아주 평범하지만 그 이면에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는 자료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